네, 오늘 강의는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갖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 농업의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 총 생산에서 한 2%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필요한가, 이러한 데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국민의식과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농업이 중요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2007년 이후에 국제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제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도국의 인구 성장이 계속되고, 또 이러한 신흥 개도국에 있어서 과거에 곡물이나 채소 중심의 식품 소비에서 식품 소비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식량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일부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2008년 이후에 그 세계에서 식량 문제로 폭동이 일어난 국가들이 한 50여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식량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한 7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면 우리는 식량 위기를 갖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굉장한 방해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과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은, 도시민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한 88%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농업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 산업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민의 한 40%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나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4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농업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30%밖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농업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농업이나 농촌 문제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도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이 우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것은, 한국 농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마켓을 두고 식품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53%. 그러니까 2006년도 비해서 35%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국제 경쟁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48%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투자에 대한 지지는 얼마나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또 한편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농업 투자를 갖다 축소해야 한다는 설문조사의 비율이 2006년도에 16%에서 30%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농업 농촌은 우리에게 푸른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몬순 기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비가 6, 7, 8월에 장마 시즌에 한 50%의 비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논을 통해서, 논의 담수 기능을 통해서 홍수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 지역의 우면산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도 무분별한 개발을, 산지의 개발, 택지의 개발 통해서 커다란 재앙을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도시민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한 64%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고 보았는데, 현재는 한 56%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것은 한 6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조건분리 지역의 분리 지역과
일반 농경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는 돌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돌이 많거나 이러한 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갖다 개발하지 않고 이쪽에서 목초지로서 그 가축들의 그 조사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자연 상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오염도가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한편은 이러한 곳에서 그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료 효율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요 땅은 모든 돌을 다 제거한 상태로 개간을 하고 굉장히 사료 재배를 많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써서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왼쪽 끝에 있는 비역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농지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EU에서는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한 직접 지불, 조건 분리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하고 푸른 공간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하수 오염을 막는 자연 상태의 농사를 조건 분리 지역에서 지는 농민들에게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한 소득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목장에 있어서의 어떤 목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을 갖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장의 문이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볼품이 없죠. 자연 경관과 어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는 자연 경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공간 하에서 농업이 일반 국민들한테 기쁨이라든가 그런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봅시다. 이러한 것은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보기 어려운데, 유럽의 형태가 중세 구조물의 문의 구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농작물을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경관 보존 지불 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직접 지불의 일종으로서 경관 보존 직접 지불, 경관을 잘 보존하는 지역에 대한 소득 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러한 것은 아일랜드에 있는 조건 분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농사짓는 거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양을 키운다든가 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낮겠죠. 이러한 조건 분리 지역에 대한 직접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스위스에 있어서 산악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스위스의 농업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다면 상당히 3,000m 지점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여행객들이 오면은 굉장히 전원 풍경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또 한편 겨울에 있어서 겨울이 길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이러한 젖소들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젖을 짜주지 않으면 유방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겨울 지역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치즈를 만들지만 넘쳐나는 우유는 버리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런 산악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조건 분리적 직접 지불을 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악 농업을 통해서 스위스는 관광과 산악 농업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방문한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에 있어서의 1000m 이상 지난 1000m 이상의 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 분리적 직접 지불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공무원들한테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오스트레일리아 한 1500m 고지의 조건 분리 지역에 있는 산악 농업 지역입니다. 이분들은 6개월 동안은 여기서 살지만 6개월 동안에는 다 가축들을 갖다 다시 저지대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저지대에 겨울을 나고 또 봄철에 다시 이러한 산악지대로 올라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농업인들의 직업 만족도라는 것은 뭐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만족 요인으로서는 한 35% 정도가 34%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정년이 없이 일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좋은 자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만족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있어서 가장 큰 경영 위험이라는 것은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생산물 가격, 농산물의 가격은 수익 개방으로 상대적으로 그 도시 물가에 비해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 생산 요소의 생산비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두 번째는 인력 부족. 그러니까 농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농촌에 있어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들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경영주입니다. 그리고 시장 개방, 그리고 최근에 기상 불안정을 갖다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농사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14%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의 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 요인, 경영 위험 요인, 농사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국가의 기본 산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비교한 10년 후에 농촌 생활 전망에 있어서는 도시민은 한 41%가 더 좋아질 것이다.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도시민이 보기에 농사짓는 사람 훨씬 어렵기 때문에 23%의 농업인만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는 이러한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10년 후 한국 농업을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을 보면은 전문가가 제일 높고 42%로 도시민은 한 30%, 농업인은 26%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농식품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가. 또 한편 도시민들이 국민이 농업의 심각성이라든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정책이라는 것은 농업인의 어떻게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 농업의 기본 산업을 인식해서 농업에 대한 꾸준한 애정과 지원을 계속하느냐에 대해서 농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농정에 대한 국민의 주문과 평가라서는 우리가 최근에 MB 정부에 들어서 한식 세계화라든가 식품 산업의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 초점을 맞춘 것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걸맞게 우리가 식품 산업이나 수출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 그렇지만은 쌀의 재고, 쌀이 많이 남아놓고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협동조합이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유통개혁, 쌀 산업 대책, FTA에 대한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있어서는 농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 생활 환경을 도시에 못지않게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예를 들면 도시에서 가장 농업인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농촌에 살았을 때 자녀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시설이 없고, 또 한편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들이 많이 젊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후계 농업인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서 오늘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